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저번 영상에서 네네. 대표님이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그거를 조금 중요한 시그널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게 이번에 연준 인사들이 어떤 전망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 그게 조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혹시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하신 대로 아주 그냥 하나같이 다들 짠 듯이 갑자기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매파적이었는데 네네네. 비둘기적으로 의견을 바꿨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매파적이었던 걸로 유명했던 위원들도 다 같이 뭔가 굉장히 비둘기 냄새가 나는. 근데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그 인사들의 발언이 바로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바로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수치도 지난주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볼 수 없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장기화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40년 만에 한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그렇게 쉽게 1, 2년 만에 가라앉고 하는 게 아닌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야 라고 그런 기대가 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근데 이제 그게 장기화가 되니까 좀 현실을 그냥 자각하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 그 수치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뭐 당장 어쨌든 뭐 기름값도 다시 맨날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겠구나를 뭔가 이제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지난주에 이제 로리 로건이라고 이제 그분도 되게 원래 매파적인 발언으로 세게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시장이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줬다. 뭐 다시 해줬기 때문에 이제 굳이 더 뭐 큰 긴축, 더 이상 긴축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터미널 레이트에 이제 기준금리는 더 못 오르는 안 올린다라는 게 지금 거의 다 시장에 많이 프라이싱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금 좀 착각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더 안 올리면 장기금리의 이런 최근에 이런 텐트럼 같은 그런 상승세가 그만되겠지. 한마디로 단기 쪽 기준금리를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내려가겠지 라고 기대를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준 인사들도 어쨌든 장기금리가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좀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불안했을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더 안 올린다고 하고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정점에 피크에 도달했으니까 늘 인플레이션이 없던 지난 10년간은 피크에 도달하면 얼마 안 있어서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다라면 장기금리도 결국에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단 그게 어떤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크는 저도 거의 다 왔다, 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막 뛰면 다시 또 뭐 뒤늦게라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이제 문제는 오히려 진짜 장기금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야 반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한참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더 오르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다시 오래 유지되거나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연준이 정말로 이제 더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총알이 없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은 그게 뭐 어떤 경제가 너무 침체에 빠져서일 수도 있고 그거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끌려다니겠구나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할 때 장기금리는 고삐가 풀리는 거지. 23년 상반기 내내 나스닥이나 이런 게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게 기준금리는 제가 뭐 지난 과거 영상들에 많이 얘기했지만 기준금리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지만 거의 뭐
3% 중후반에서 5% 넘게 한 번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장기금리는 계속 낮아졌다고요. 왜냐면 그때는 연준이 그때까지는 계속 긴축을 뭐 어떻게든 잡을 거야 라는 블러핑이 다 먹힌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도 나름 계속 기준금리를,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게 경기가 너무 이제 뭐 부러져서든 아니면 장기금리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뭐 미국 정부도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뭐 무서워서든 아니면 뭐 미국이 재정 적자를 뭐 무한대로 늘리면서 적자 지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지니까 연준이 그걸 막으려고 뭔가 더 이제 긴축을 안 한다라고 시장이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이유로서든지 사람들이 대중이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가 꺾이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장기금리에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시장은 아주 이분법적으로 아 연준이 긴축을 그만하면 이제 더 연준 인사들이 더 안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기 장기국채를 사도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 내리면 장기금리도 따라서 내려가지 않을까. 장기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금리죠. 기준금리는 정책금리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특히 2차 스파이크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미적지근하거나 지금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피벗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지금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고 뭐 하다가 갑자기 장기금리 막 폭등하고 이러니까 뭐 시장이 할 일을 대신해줬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피벗이거든요.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시장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연준의 지금까지의 긴축이 전혀 충분하지 않았는지는 요 썸네일 제가 왜 인플레이션이 2차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놓은 거에 아주 자세하게 했으니 이 영상을 꼭 봐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뭔가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안 올릴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지금 거의 CPI하고 PPI가 그렇게 높게 발현이 됐음에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것도 따로 다룰 거지만 높게 나왔음에도 이미 연준이 기준금리는 이제 다 온 것처럼 워딩을 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물론 이제 연준 로리 로건이나 그런 사람들이 발언하고 나서 CPI가 이제 높게 나와서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정말 파월은 목요일에 이제 발언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다들 나와가지고 이제 이 연설을 하는데, 이번 주에까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주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오히려 거기서도 이번 주에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동안 그래도 늘 연준을 신뢰를 시장이 하다 보니까 잘 고정돼 있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풀리면서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명목금리, 장기금리의 상승은 그 정부의 적자 지출을 우려하는 이제 채권자들이 턴 프리미엄을 높게 이제 측정하다 보니까 오로지 턴 프리미엄만으로 상승한 장기금리 상승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장기금리의 상승이 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 시기인데, 연준이 좀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유가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오르면 그때는 시장이 이제 연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시그널이다. 그렇죠.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건 100%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장기금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확률상 한 60% 정도는 좀 옆으로 길 것 같아요.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락을 최근에 좀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게 당분간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지금 수준, 뭐 예를 들면 하단을 이제 4%는 확실히 돌파를 했으니까 10년물 기준으로, 그럼 4%에서 예를 들면 한 4.8, 4.9 사이를 횡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값이 한 4.4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레벨이 이제 다시 장기 평균이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4% 돌파하기 전에는 3에서 4 사이를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럼 원래는 3.5, 3.4 이게 중간값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럼 이렇게 중간값이 평균값이 올라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아래 횡보를 하든지만 해도 4%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한다면 결국에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이해되시나요? 이 평균값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조정이 되는 순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꽤 이게 퍼센티지가 크거든요. 이게 뭐 7, 80bp, 60bp 이렇게만 잡아도 평균값이 그 정도만 올라갔다라고 장기금리의 평균값이 그렇게 잡아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아무튼 위험할 수 있는. 왜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멀티플, 주식의 멀티플이 손상을 받는지는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꼭 이걸 다 보시는 것 같지는 않대요. 이거를 근데 제발 좀 다 보셔야 그렇죠. 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S&P 500에 아마 주식 PE가 트레일링으로 아마 한 24, 2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익 수익률 보니까 이익 수익률을 하려면 이제 100에서 이제 PE를 나누면 되니까 PE의 역수니까 100에서 나눠야죠. 네네. 나누면 뭐 25를 나누면 4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10년물 금리가 레벨을 높여서 원래는 중간값이 3.4, 3.5였으면 그래도 10년물 국채는 10년을 기다리면 뭐 여러 위험이 있죠. 인플레이션 위험도 내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고 뭐 그런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원금을 돌려받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나라가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 한은. 그럼 원래 절대 레벨이 올해 상반기 내내 3%하고 4% 사이니까 한 3.4, 3.5였다고 치면 뭐 미국 주식이 한 4% 정도 뭐 기대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0.5% 정도의 갭이면 사실 이 리스크 프리미엄도 너무 작긴 한데 사실은 더 벌어질 겁니다. 벌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인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올랐어요 지금. 평균값 자체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장기금리가 지금 뭐 5% 근처까지 갔다가 쭉 직진해서 하락한다. 정말 디플레이션이 와서 하락한다. 이거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주식의 멀티플은 조정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했듯이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럼 이제 새로 설정된 평균값 4와 5 사이의 평균값은 뭐 4.5, 4.4라고 친다면 지금 3.5 원래 그 전에 올해 상반기 내내 있었던 3.5 정도의 평균값에서 거의 한 100bp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S&P 500이 주는 멀티플도 최소한 100bp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 수익률이 아까 제가 PE의 역수라고 하면은 4 정도인데 4% 정도밖에 안 주고 있는데 5%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멀티플이 PE가 지금 한 25배 조금 안 되게 아마 그럴 텐데 트레일링으로 그럼 PE가 한 20배 아래까지 내려와야겠죠. 10년물 국채가 아무튼 평균으로 이제 레벨이 4.5까지 4.4 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그 채권 대비 장기채 대비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을 치더라도 최소한 뭐 50bp는 줘야 되고 더 줘야 될 거예요. 주식은 전혀 원금 보장이 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도 지금 너무 최소인데 그거는 그냥 둘째 칠게요. 둘째 치더라도 제가 말하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돼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결국에 이제 평균 레벨이 오른 것만 확실해지면 멀티플은 완전히 크게 수축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모르죠. 앞으로 나오는 어닝 시즌에서 그렇죠. 기적과 같이 막 2배 이상으로 막 예상을 비트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성장이 어닝이 막 엄청 늘어서 이런 성장에 대한 또 장밋빛 기대가 AI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하면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 정도까지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영상 꼭 보시고 그 멀티플 왜 장기금리 아직 특히 저희 새로 보시는 분들은 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데 멀티플이 영향을 받는다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영상을 안 보셔서 그런 거니까 이거 한 편 보시면 완전히 다 해결이 되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일단은 장기금리가 옆으로 긴다고 하더라도 뭐 모르죠. 그냥 또 튈 수도 있고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전쟁은 오히려 장기금리를 약간 하락시키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무튼 옆으로 긴다 횡보하면서 긴다고만 해도 평균값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높아졌다. 절대 레벨이. 그러면 멀티플은 크게 수축이 일단 이것만으로도 1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대표님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네네. 또 이제 아까 전 영상과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이 자산간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심리를 좀 해석하는 방법 이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야 할지 아니면 연준을 두려워야 할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쵸. 만약에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이 저희가 어차피 이게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또 편집해서 편집하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뭐 다행히 아무튼 파월의 연설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게 되겠으나 뭐 정말 작정하고 이번에 CPI랑 PPI를 보고 작정하고 만약에 엄청 매파적인 발언을 또 쏟아낸다. 그러면 또 귀금속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지연될 수 있나요? 지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난주와 비슷한 톤이거나 아니면 뭐 조금 센 척 하는데 그래도 좀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아무튼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뭐 그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하면 무조건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엄청난 상승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깨질 수 있는 고리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해도 연준이 질질 추가로 올리더라도 좀 끌려다니면서 올릴 거라고 질질 끌려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 경기가 크게 침체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정부 자체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자 비용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국자들에도 많이 달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다 짜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할 정도면 이번 주도 좀 뭔가 톤앤 매너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중요하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네네. 유심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주제로.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